안녕하세요. 5천만 국민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열린시사문의 박주영입니다. 저희 열린시사문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살고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그 지역의 생생한 이슈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21세기 들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 경기도 화성시로 가볼 텐데요. 저와 함께 화성에 다녀온 안민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민정입니다. 오늘 저희가 가볼 화성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활동력 있는 도시로 꼽히고 있는데요. 화성시에서도 중앙에 위치한 팔탄면에 주민들을 위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분이 있다고 해서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화성시 팔탄면에 위치한 면사무소입니다. 화성시 팔탄면 주민들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면사무소 안에 들어서니 누군가 열띤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슈퍼맨 이장으로 알려진 김종석 이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제가 이장을 86년도에 시작해서 1998년도에 그만두게 됐고, 그리고 10년 후에 내가 이제 2008년도에 다시 이장을 보게 됐습니다. 1년 동안은 평이장으로 있다가 2년 차에 팔탄면 이장단 협의회 회장으로 제가 선출돼서 지금까지 이제 6년 차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2월 4일 날 화성시 통이장단 협의회장을 또 다시 중책을 맡게 돼서 작게는 팔탄면 협의회를 이끄는 회장이고, 좀 더 폭넓게 생각하면은 화성시 시협의회, 통이장단 협의회 회장을 맡아서 우리 23개 읍면동 회장님들과 또 689 통이장님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제가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팔탄면 창곡 1위의 이장에 선출된 이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면사무소로 출근하고 있다는 김종섭 이장. 그는 이장으로 활동하면서 팔탄면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로 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지역의 단체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알게 됐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마을의 이장들과 힘을 모았습니다. 예, 이제 그 좋은 일보다는 우리 이제 그 마을의 이장님들이 이제 그 34개리 이장님들이 팔탄면에 이제 계신데, 근데 제가 이제 그 회장직을 이제 하면서 수행하면서 뭔가 새롭게 좀 변해야 되지 않나. 여지껏 뭐 이장님들께서도 열심히 다 잘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셨지만은 좀 더 좀 진취적으로 이 지역을 위해서 또 어려운 분들을 또 이렇게 이제 그 이장님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이제 이장님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이제 그런 토론을 또 한참 했죠. 한참 하면서 또 그 방안이 이제 우리가 도출이 돼서 일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시골에 이제 그 어르신들이 이제 연령대가 전부 높아서 이제 그 어느 그 손길을 받아야 될 그런 입장에 이제 있기 때문에 우선 그 노인의 그를 통해서 우리가 좀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크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 뭐 경제적인 걸 도와드려야 그분들이 이제 어디 놀러 가시는 그런 어떤 뒷바라지, 또 우리 국가에서는 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이제
6.25 참전 유공자회라는 그런 모임체가 또 팔탄에 구성이 돼 있어요. 국가에서도 이제 그 유공자로다가 예우를 하는 그 단체에도 우리가 이제 도움을 줘야 되지 않나. 그러한 그 부분도 저희가 안건에다 만들어서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또 지역사회에 나와서 활동하는 부녀 회장님들, 또 옛날 그 60년대, 70년대에 활동했던 사마을 남자 지도자, 그분들도 이제 일제 그 보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장단에서는 월 받는 그 수당을 좀 우리가 아껴서 그러한 그 단체에 우리가 좀 도움을 줘서 지역사회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그러한 계기를 좀 만들자 하는 취지로 다 그분들도 또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 시에서 지급하는 20만 원의 수당을 선뜻 내놓은 슈퍼맨 이장님.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팔탄면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해하는 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는데요. 이사님 보시면 뭐 개인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매일매일 나오셔가지고 이 동네 마을 팔탄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면서 이제 문제점이 어떤 건지 지금 계속 문제점을 파악하고 확인하시고 이렇게 해결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노인의 경로당 운영하는 게 노인들을 위해서 너무 좀 복잡하다. 그 저때 이런 걸 얘기한 거 있잖아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없느냐 이런 걸 저희가 지금 상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이제 파악을 하시면 이걸 어떤 식으로든 뭐 해결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이시고요. 저런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본인이 이제 그 문제점이라고 느끼신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어떤 식으로든 아마 처리하시려고 하실 거예요. 저한테 의견 주신 것도 좀 해결 방안이 없느냐,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결하시는 분이시죠. 면사무소의 직원들과도 끊임없이 소통하며 팔탄면의 살림을 챙기고 있는 이장님. 글쎄, 저는 원래 여기 서부 지역이고 이제 화성시가 도농 복합 도시인데, 저희가 속해 있는 데는 이제 그 시골 그 농사를 많이 짓는 쪽이고, 동북권에는 이제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이제 그쪽에는 상당히 이제 도시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거주하면서 활동하는 그런 통장님들이 계시고, 저는 이제 농사를 좀 그전에는 많이 지웠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많이 접고, 논농사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경작이나 또 위탁농로 기계를 제가 이제 빌려서 이렇게 간혹 조그만 그런 소규모 농사를 짓고 있고, 또 밭도 이제 제가 그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할 수 있는 정도의 몇백 평 정도, 그런 정도의 이제 그 소일거리로 농사를 지면서, 저는 어차피 제가 이제 그 이장단 협의회라는 그런 회장을, 막중한 회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우선 우리 이장님들의 권익 증진이라든가 또 우리 이장님들의 역할과 기능을 좀 극대화시켜서 또 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목적으로다가 아침이면 제가 그 면사무소를 거의 출근을 합니다. 지금 5년째 출근하고 6년째 이제 출근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늘 이제 그 면에 나와서 우리 행정 직원들, 면사무소 직원들하고 인사하고, 또 행정에 대한 그런 어떤 소식, 이장님들이 간혹 그 번갈아 가면서 들어오시면은 그분들의 동향 이런 파악해서 민원이 이제 발생되면은 같이 이장님들하고 협의하고, 곧바로 또 면장님하고 협의하고, 해당 부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하고 뭐 이런 걸 이제 그 주로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어요, 저는. 그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보다 마을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이것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김종섭 이장이 존경받는 이유겠죠? 저희 이장단 회장님은 정말
뭐랄까 그 단체장님인데 다른 제가 읍면에 많이 있어 봤는데 참 독특하시고 열정적이신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에 뭐 저희 공무원처럼 출근해서 어디가 부족한 게 없나, 어느 단체가 없나, 어느 직원이 부족한 거 없나 항상 와서 챙기고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아주 자상하고 능력이 열정적이신 분 같습니다. 열정과 애정 그리고 성실함을 두루 갖춘 팔탄면의 슈퍼맨 이장님. 그가 있어서 팔탄면 그리고 화성시의 마을은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합니다. 정말 이 슈퍼맨이라는 별명이 잘 어울리는 분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 이장님을 보니까 제 마음까지 따뜻해지는데요. 네, 김종석 이장님 덕분에 팔탄면 주민들이 큰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이장님의 사연이 더욱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 화성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볼 차례입니다. 제가 직접 듣고 왔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여기 거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오래 사셨네요. 결혼할 때부터 네. 그 사서 보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여기가요. 저는 동탄보다는 어쨌든 동탄이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리고 거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탄보다는 여기가 그래도 살기에는 물가나 이런 그런 면에서는 저희 시민 입장에서는 그래 그나마 동탄보다 나은 것 같아요. 화성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4년 정도. 살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수원은 또 너무 북적거리고 사람이 좀 많은 편인데 화성 같은 경우는 좀 그나마 사람들이 막 좀 그렇게 많지는 않으면서도 있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생활이 편리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화성 산지 얼마나 됐어요? 10년이요? 하셨네요. 화성 살아보니까 어때요? 여기는 되게 주변에 없는 게 없고 그래가지고 영화관도 있고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냥 살면서 딱히 되게 불편한 거는 못 느끼고 어디 갈 때도 바로 앞에 버스 많이 다니니까 그런 것도 있고 공점역도 가깝고 해가지고 살기는 되게 좋아요. 여기 산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5년 정도.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여기요, 화성에서는 잘 여기 이 근처만 있으니까 다른 데는 별로 이렇게 차 많이 밀리고 좋은 거 없는 것 같아서 물가 비싸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화성 시민들이 지역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편의시설과 문화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네요. 네, 이뿐 아니라 큰 도시에 비해 북적거리지 않아서 살기 좋다고 하는 시민들도 많았고요. 전반적으로 화성에 대한 애정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화성에서 볼만한 것은 무엇인지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보시죠. 놀러 갈 때 주로 어디 가요? 놀러 갈 때 저는 여기서 그냥 여기 중심상 가니까 애들이랑 여기서 뭐 먹고 영화 보고 놀거나 좀 나가면 수원 나가기도 하고 딱히 그런 거밖에 없는데. 공주사? 공주사요? 용건능? 윤건님이요? 아, 그 구경인가요? 정도 어머니랑 뭐 아버지 뭐 지냈는데 아니에요? 제부도요. 제주도요? 아, 제주도 자주 가세요? 네. 아니요, 어쩌다 보니까 너무 멀어요. 어때요, 제주도? 좋죠? 아, 어떤 점이요? 거기 이렇게 물 갈라지잖아요. 화성시에 이렇게 많은 볼거리가 있을 줄은 몰랐네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화성을 방문하게 되면 중앙로와 제부도, 또 윤건릉 등의 명소를 찾아가 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이번에는 이 시민들이 화성시에 바라는 점에 대해서 함께 들어보시죠. 좀 있으면은 그 선거가 있잖아요.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방선거 제가 거기까지 관심이 없네요. 아, 그래요? 이런 정치적으로는 제가 별로 그다지
아니면 관심을 안 두고 혹시 있어요. 뭐 바라는 점 같은 건 없으세요? 정치적으로요? 뭐 정치인들한테 뭐 바라는 점? 부정부패 뭐 이런 거래, 동거래, 네. 선거, 돈으로 대한 선거 이런 건 정말 싫죠. 누구나 어떤 시민이나 그러지 않나요? 몰래. 그러면 네, 아이 두신 부모님 입장에서 뭐 바라는 건 없으세요? 아니 저도 얘가 지금 5살인데 뭐 보육하며 그런 정책에 대해서 뭐 잘났다고 하시는 것 같으신데 지금 뭐 그러니까 양육수당이 좀 올랐나 봐요. 근데 양육수당이 오르면 뭐예요? 집에서 애를 키워야 되는데 차라리 엄마가 애를 키우는 것보다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선생님 자질이 있는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키우는 게 낫지. 양육수당을 주면 뭐하나. 집에서 어쨌든 방치되잖아요. 엄마는 집에서 애를 키워야 되는데 얼마나 잘 키우겠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어린이집을 못 믿고 그렇게 또 저 같은 생각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차라리 집에서 방치하는 것보다는 어린이집에서 차라리 그런 교육을 받은 선생님하고 같이 생활하는 게 그래도 저는 낫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좀 있으면은 6.4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혹시 뭐 당선되실 분들에게 바라는 점 혹시 있으세요? 바라는 점 크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약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말고는 다른 건 없어요. 당선될 사람에게 바라는 점 있어요, 혹시? 그냥 물론 지금도 살기 좋지만 더 살기 좋고 그런 동네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있으면 6.4 지방선거잖아요. 투표를 하실 텐데 어떤 사람이 당선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관심이 바라는 점도 없으세요? 그리고요. 네. 좀 있으면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혹시 뭐 앞으로 당선될 사람들한테 바라는 거 있으세요? 아무래도 애들 키우는 입장이라서 애들 교육적으로 좀 이렇게 저희가 맞벌이라서 애들이 좀 맡길 때가 좀 많이 여의치가 않거든요. 콘돔 같은 경우도 끝나는 분은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서는 다시 또 어린이집에 맡기거든요. 유치원 갔다가 태권도 갔다가 어린이집 맡기고 있거든요. 그런 것 그렇게 통합돼가지고 학원에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쩔 수 없이 학원을 돌려야 되니까. 시민들과 나눈 인터뷰를 토대로 화성시에 대한 희망사항을 정리해보면 보육시설이 조금 더 늘어나고 6월에 있을 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길 바라는 마음이 커 보이네요. 네, 그리고 이 후보자들의 공약이 잘 지켜져서 화성이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길 바란다는 시민들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시민들의 소망을 들어보고 왔습니다. 올해 개인적으로 소망하시는 거 있으세요? 취업이요. 네, 취업 준비생이라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올해 혹시 개인적으로 목표하는 거 있어요? 소망하는 거? 제가 재수하거든요. 재수하는데 원래 교대를 가고 싶어서 목표하고 있어서 내년에 꼭 서울교대나 경인교대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올해 개인적인 소망은 있으시죠? 소망이요? 잘 먹고 잘 살는 거죠. 혹시 올해 개인적으로 소망하시는 거 있으세요?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거. 돈 잘 버는 거죠. 혹시 자제분 있으세요? 네. 자제분들한테 바라는 점 없으세요? 각자 자기 공부 열심히 하고 건강하면 되죠. 혹시 아버님 올해 개인적으로 소망하시는 거 있으세요? 애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아들이 아파가지고. 아내분한테는 바라시는 거 없으신가요? 싸우지 않고 애들 잘 켰으면 좋겠어요. 네. 올해 개인적인 소망 있어요? 소망이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거. 고등이라서. 몇 학년이에요? 2학년 돼요. 네. 시민들의 올해 소망은 무엇인지 들어보고 왔습니다. 시민들의 희망하는 모든 것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용인하면 에버라인이라고 불리는 경전철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이 중전철과 비교했을 때 적은 수송 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도시교통수단으로 일량 또는 다량 편성이 가능한 전기철도 시스템입니다. 강희우 기자, 혹시 용인 경전철 타보셨나요? 네, 저는 용인에 직접 가서 경전철을 타봤습니다. 일반 지하철에 비해 규모가 작고 고가 구조물 위로 지나가서 놀이공원의 모노레일을 연상케 했는데요. 종점이 에버랜드여서 놀러가는 사람들에게 설렘을 줄 수도 있지만 비용 및 편리함 때문에 불만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용인 경전철에 대해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용인은 교통의 요충지로서 도농 복합도시로 성장했습니다. 2011년 분당선 전철이 기흥역까지 연장되었고 2013년 용인 경전철이 개통되면서 용인시는 한층 더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나 경전철 사업 등으로 계속해서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경전철 운행이 지연되고 환승 할인도 안 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용인 경전철은 많은 장점이 있지만 4개월 만에 적자에 허덕이고 승객 수가 예상 수치보다 적다는 이유로 주민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는데요. 개통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현명한 대책을 세워서 용인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용인 시민들의 경전철에 대한 인식이 앞으로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용인 시민들은 경전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화면으로 직접 만나보시죠. 경전철은 타본 적이 없으신가요? 네, 경전철은 주변에 이용하기 불편하고 환승도 안 되고 하니까 안 타게 됩니다. 어떤 점이? 빨라요. 울퉁불퉁하고 막 그런 게 그냥 재밌었어요. 어디가 알바가? 뭐 환승이 안 되는 거. 네. 그거 빼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환승 된대 이제. 경전철 주위에 타보신 분들 있으세요? 타보신 분들 있는데 환승이 안 된대요. 그게 불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그래서 시험 삼아서 한번 타봤어요. 타봤는데 손님이 너무 없어. 그러니 저게 돈이 다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는 좀 아쉬운 게 좀 많아요. 그래. 그리고 교통편이 버스가 좋으니까 버스들 많이 이용하지. 경전철 별로 안 이용하잖아요. 경전철 저 경남대학교 다니는데요. 저 생겨서 더 교통편 좋아서 저는 더 좋아하고 있어요. 편해요? 네, 편하게 자리 맨날 남아 있어서 편해요. 불편한 건 없어요? 비싸요. 그거 말고 없어요? 네, 그거 말고는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손님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 적자 운영해가지고 요새 기분들이 전부 안 좋아요. 시민들이, 저 주민들이. 그 뻔히 적자인지 알면서 말이야. 정부가 잘못한 거야. 가만히 있어도 다 알아서 해주는 걸.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시장이. 그 사람이 없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불편한다든지. 불편한 건 왜냐면 일단 교통량이 버스가 다 자기가 목적지까지 운반해 주니까 수지에서 신갈에서 용인까지 들어오는 게 뭐냐면 거의 에버랜드 보고 또 오는 거 손님들이거든요. 버스가 다 오니까 그때 전철 탈 필요가 없지. 경전철 타보신 거 어때요? 놀이기구 타는 거 같았어요. 그리고 일단 요금이 비싸서 안 타게 되고요. 앞으로 안 탈 거 같아요. 또 다른 점은 없나요? 그냥 옛날부터 생긴다고 했는데 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반응도 안 좋았던 것 같고. 주변에 타본 사람들 반응은 어때요? 그냥 한 번은 그냥 생겼다고 해서 그냥 요금도 비싸고 그래서 안 타는 것 같아요. 경전철 타본 적 있으세요? 아까 방금 타고 왔죠? 어때요? 타보는 거 어때요? 근데 빠르긴 빠른데 환승이 안 돼서 좀 불편해요. 앞으로 뭐 자주 이용할 생각은? 네, 어디 멀리 나갈 때 편리해갖고 자주 나갈 것 같아요. 경전철이요? 빠르고 근데 가격이 좀 버스보다 비싸서 그러기도 하고 환승도 안 되고 그래도 멀리 갈 때는 좋아요.
빨라서. 생기니까 좋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네. 아 근데 사람들도 많이 안 타고 해서 그래도 괜찮아요. 의자가 철이어가지고 딱딱해서 좀 불편해요.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네. 불편한 건 그냥 환승이 안 돼서 조금. 환승만 되면은 타고 다닐만 한데 이제 환승이 안 되니까 이제 버스를 타게 되죠. 앞으로도 계속 타실 거예요? 이제 환승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 뭐 그냥 가끔 이용할 것 같고, 뭐 만약에 환승이 되면 자주 이용할 것 같습니다. 친구분은요? 네. 뭐 저도 이걸 타본 적이 없어서. 아, 타본 적 없으세요? 네, 버스 이용. 주변 반응은 어때요? 타본 분들. 주변 반응은 별로 타진 않는 것 같아요. 많이 안 네. 타보니까 어떠셨어요? 분마다 오기도 오고 뭐 그래서 편리하고 그렇게 했는데 예산을 충족하기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점 때문에요? 사람들이 별로 타지도 않고 그래서 환승도 안 되고 1,300원이나 하니까 좀 비싼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탈 생각 있으세요? 에버랜드 자주 갈 일이 있어서 편하긴 편한데 저한테는 그냥 좀 좋은 것 같아요. 많은 시민의 이렇게 좀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네, 좀 아까운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용인 경전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부정적인 시선도 적지 않았습니다. 용인 시민들의 생각을 적극 반영하는 시정 운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강희우 기자, 이 용인 경전철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네, 우선 용인시와 용인 시민이 하나가 되는 것이 용인 경전철을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용인 경전철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시민 자원봉사단이 조직이 되어 전철 2개의 역사에서 매주 주말에 홍보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용인 시민의 노력이 용인 발전에 한 줄기 빛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계 최고 선진 용인을 시정구호로 삼고 있는 용인시는 시청 건물도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문화 공간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강희우 기자가 직접 다녀온 용인시청의 느낌은 어땠나요? 네, 16층의 고층 건물과 함께 예술가의 숨결이 느껴지는 조형물들이 합을 이루어 용인시청을 빛내고 있었고요. 용인시청 옆에 붙어있는 시의회 건물이 용인시청의 웅장함을 더했습니다. 2006년 완공한 용인시청사는 세련된 건물과 깨끗한 내부 시설 덕분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았거든요. 용인시청사에 대한 화면을 만나보시죠. (2006년도에) 완공되어 시민들 앞에 그 모습을 보인 용인시청사. 용인시청사는 크고 화려한 외관으로 세간의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용인시만의 자랑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편의시설과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내부는 큰 호응을 이끌어냈는데요. 하지만 용인시의 재정 문제가 악화되면서 용인시 청사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장소에서 빚만 늘리는 애물단지 호화청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용인시청사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 권의인 팀장과 전화 연결을 해보았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이 용인시청에 대해서 이제 좀 자문을 구하고 싶은데요. 그 용인시 1년 그 재정이 예산이 거의 한 1조 이제 수백억 원 정도. 그 1년 그 예산의 거의 한 5분의 1, 20% 정도를 써서 이걸 지었다는 소리거든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호화청사죠. 시 이제 정책이라든지 시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호화청사가 필요하나라고 봤을 때는 저희가 좀 의문점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서민들을 위한 뭐 복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더 돌릴 수 있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을 건데 이제 시에서 이제 그런 쪽에 돈을 투입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그런 복지 재정이라든지 또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될 그런 예산이 다 삭감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봤을 때는 오히려 용인시가 잘못된 정책을 추구했다. 오히려 그 시청은 잘 지어졌지만 그 용인정년철 민자 사업에서 볼 수 있듯이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 시청이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2013년도 들어서는 뭐 호화시청을 지었지만 뭐 빗물도 새고 이런 식으로 네, 또 얘기가 막 나오는데요. 그 말 그대로 이제 그 약간 부실이나 하자가 발생하는 데는 그 공사 과정에서 이제 감독이 잘못돼서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 시에서 용인시에서 이제 발주를 했다면 그 공사 짓는데 그 시청 쪽에서는 충분히 그 짓는 공사 과정에서의 이제 그런 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않았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충분히 이제 그런 이제 시청사를 지을 때부터 향후에 이제 들어갈 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면밀하게 이제 그 계산이라든지 구체적인 계획 없이 짓는 데는 짓는 데만 급급했다. 좀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련되고 웅장한 모습의 용인시청사의 모습이 보기 좋기는 하지만 용인시청사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조금 전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작년에는 용인시청사 지하주차장에 빗물이 새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채광창 주변에 쌓였던 눈이 녹으면서 생긴 일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더욱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청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죠.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 시청이 되게 으리으리하게 지어졌잖아요. 네. 그거 보고 처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막 의회? 막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뭐라 해야 되지? 막 법원? 막 이런 거. 되게 좋았어요. 지역에 비해서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가을도 너무 잘 해놨어. 너무 잘 해놨는데 마음적으로 부담이 생겨. 왜요? 건물도 너무 좀 잘 해놨고 용인에 글쎄 돈이 이렇게 되나 싶은 게 부담스러워지더라고 그게. 근데 그렇게 많이 그럴 때는 우리 여기 용인에 좀 저기에게 사는 분이 많잖아요. 그런 것도 좀 생각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가 댕겨보니까 어르신들이 참 독거노인 같은 분들이 참 힘들게 살잖아요. 제가 그렇게 댕겨보니까 그래서 마음이 조금 그런 분들을 좀 생각해서 조금만 이렇게 해주면 그런 분들이 살 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경찰차도 마찬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좀 뭔가 쓸데없이 크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고 잘은 안 들어가서 모르겠는데요. 그냥 잘 모르겠어요. 아버님 혹시 용인시청 가보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가보니까? 겉으로 좋죠. 크고 깨끗하고. 되게 건물이 으리으리하잖아요. 용인 시민들의 자랑거리인가요? 외부상은 좋지. 그 자랑은 되고. 근데 너무 낭비가 많아. 운영비도 그렇고 남용비도 그렇고 너무 낭비가 많아. 지어진 거 어떻게 써야지. 뭐 부실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혹시 용인시청 가봤어요? 네. 가보니까 어때요? 좀 커요. 건물이 커요. 그거 말고는? 시설은 좋은데 너무 큰 것 같아요. 혹시 시청 가본 적 있어요? 용인시청? 네. 되게 크게 지어놨잖아요. 네. 가보니까 어때요? 난 시청 아빠 일해서 자주 가보긴 하는데 시설도 깨끗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막 편리시설 같은 것도 많아서 괜찮아요. 거기 수련관 있죠. 수련관에서도 가봤는데 거기 뭐지 회의 같은 거기도 좋고 안에 되게 시설 좋아요. 깨끗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혹시요 용인시청 가본 적 있으세요? 네. 되게 크게 지어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보니까? 그냥 처음에 봤을 때는 잘 지었구나 이렇게 되게 크게 이쁘게 잘 지었구나 했는데 이제 언론에서나 이런 게 봤을 때 뭐 용인시 재정 상태나 이런 거 봤을 때 조금 좀 지나치게 크게 지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했고 그랬습니다. 친구분은? 네, 뭐 저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대부분의 시민들이 용인시의 재정난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내년 신규 사업 예산 제로라는 기사를 보면서 용인시의 적절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6.4 지방선거에 출마 선언한 후보들은 모두 용인시의 재정난 해결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비온 뒤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새로운 리더를 만나서 위기를 극복하고 한 발자국 도약하는 용인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용인시는 매년 봄꽃 축제를 개최합니다. 함께하는 행복한 용인의 대표 브랜드가 되는 것이 목표인 이 축제는 따뜻한 봄바람과 다양한 꽃들이 만개해 장관을 이룬다고 하는데요. 강희우 기자, 이 명품 관광도시 용인에 가면 꼭 한번 들려봐야 할 곳들이 또 있죠. 맞습니다. 국제 관광도시인 만큼 용인에는 가볼 곳이 정말 많았는데요. 한국민속촌에서 한국의 전통을 배울 수 있고 기흥역의 백남준 아트센터에서는 백남준의 작품 세계를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에버랜드도 빼놓을 수 없는 용인의 자랑거리겠죠. 문화관광도시 용인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용인은 1970년대 이후 대표적인 관광도시로 성장해왔습니다. 1974년에 문을 연 한국민속촌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우리의 전통생활 문화를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는 관광 자원이 되어왔고, 용인 에버랜드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테마파크로서 연평균 850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는 놀이문화입니다. 용인 MBC 드라미아는 사극을 촬영하는 세트장이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한류 체험 공간으로 명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용인 농촌 테마파크는 도농 복합도시의 특색을 살린 곳으로 모두가 함께 자연을 즐기는 체험과 힐링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발전하는 용인의 새로운 얼굴이 되고 있는 문화복지행정타운. 시청청사와 시의회,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문화예술관이 한 곳에 모여 시민들에게 편리한 생활과 복지, 문화생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 전통과 현대, 그리고 일상과 예술의 융합으로 용인 시민들은 풍요로운 삶을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영상을 통해서 이 국제 관광 도시로서의 자격을 갖춘 용인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세계에 맞춘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사랑하는 용인이 되길 바랍니다. 강희우 기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는데 용인에는 어떤 먹거리가 있나요? 네, 용인하면 순대를 빼놓을 수 없죠. 용인의 중앙시장 안에 있는 순대 골목에서 맛좋은 순대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찰순대부터 뽀얀 국물이 일품인 순댓국이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는데요. 순대 골목뿐만 아니라 인자한 상인들의 모습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차이점은요. 일반 순대는 당면하고 선지가 들어가잖아요. 토종 순대는 고기, 야채, 찹쌀, 선지 이렇게. 지금은 여기가 더 유명해요. 대감보다. 옛날에는 대감 순대가 유명했는데 지금은 용인에 만든 순대가 더 유명해요. 옛날에는 대감 순대에서 나왔을 때 돼지 기름을 많이 넣었잖아요.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고기를 넣거든요. 여기 속에 크게 보면 이렇게 고기하고 찹쌀하고 야채하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여기 사는 순대는 토종 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여기서는 주로 토종 순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에서부터 만들어왔던 순대 그 방식 따라 하는 거. 그렇게 지역마다 뭐 병천 순대는 병천 순대 나름대로 저기 당면 좀 많이 넣고 해갖고서는 충청도 그 맛을 내는 거고, 여기는 그런 당면을 싫어하니까 당면을 주로 빼고 야채랑 고기를 더 넣는 거거든요. 그런 차이죠. 여기 토종 순대는 맛이 어때요? 일단은 담백해요. 고소하고 담백하고, 이제 그러니까 주로 우리 이쪽 지역 사람들은 이 맛에 많이들 하니까 서울 근교랑 가까우니까 서울 입맛에 많이 맞췄고, 그러니까 서울 가면 주로 이제 아바이 순대 해갖고 개성 순대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여기도. 전에는 이제 막창이라 그래갖고 요만한 창자 그거 갖고 했는데, 지금은 그걸 하면은 사람들이 냄새에 거부감을 느끼니까 작은 창자 거기다 넣어갖고서는 좀 맛이 좀 더 냄새가 없이 깔끔하죠. 그런 거예요. 대감 순대랑 일반 순대랑 뭐가 다른가요? 아, 대감 순대는 막창에다가 야채, 고기 뭐 여러 가지 열 몇 가지 재료가 들어가고, 그냥 순대는 시장에 파는 순대, 당면하고 그냥 선지만 들어가는 거고, 그냥 옛날 순대는 뭐 옛날에 전통 순대가 똑같으니까 많이 드시고, 그냥 순대는 젊은 사람들은 입맛이 다 틀리니까 이제 맛이 다 다르니까 입맛대로 드시러 오세요, 여기는. 사장님은 뭐가 더 맛있으세요? 나는 뭐 옛날 순대가 더 맛있죠. 토종 순대. 다 손수 수작업을 다 해요. 저거 해놓은 거 저거 내일 만드는 거예요. 수작업으로 다 하니까 텔레비들 보고 많이 와요. 화면을 보니까 또다시 용인의 순대를 맛보고 싶은데요. 사골 육수를 펄펄 끓여서 만들어낸 순댓국과 쫄깃쫄깃한 찰순대는 입맛을 돋우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순대 골목이 있는 용인 중앙시장도 꼭 가볼 만한 곳입니다. 순대뿐만 아니라 족발, 붕어빵 등 많은 먹거리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용인 사람들의 인심과 정을 느껴볼 수 있는 장소여서 많은 사람이 늘 붐빕니다. 용인 중앙시장 번창하길 빌겠습니다. 용인은 포은 정몽주 선생의 학덕과 충절 덕분에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중심지가 되었네요. 앞으로도 풍성한 문화축제로 용인이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사람 중심의 교육복지도시, 자연친화 건강도시, 또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 용인을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지역의 화제거리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